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녹십초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는 중인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Q&A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 질문판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베스트 6가지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처럼 이제 의료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환자분들은 이 의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마음을 돌보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무료해지거나 심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적적하고 좀 심심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달래줄 수 있도록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어르신들과의 이제 만남을 이제 관계를 이제 이어가도록 주선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말버 서비스 같은 거를 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도 같이 해드리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역할을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병원 안에만 계시다 보면 사회와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절이 되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옆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요런 거를 한 번씩이라도 더 해드리면서 내가 아직 비록 병원에 몸은 있지만 마음만은 살아있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환자분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이제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요양원에 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종류를 엄청 다양하게 한다든지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있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 환자분들의 이제 그 질환적인 특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맞게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이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손뼉을 치면서 같이 이제 뭐 노래도 따라 부르는 노래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좋아하시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좋아하시는 음악들 같은 걸 틀어드리면서 이런 문화치료 같은 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병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입원하시면서 본인이 사용하시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시게 됩니다. 조금 사용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태블릿 PC 같은 걸 가져오시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막상 가져오셔도 사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고 이걸 활용함으로써 가족들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사가 환자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아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앞서 말했던 내용들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과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고 그 이제 열린 문틈 사이로 얼마나 교류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서 눈빛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 드리고 이제 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다가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안 인사라도 한 번씩 더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다가가 드리고 눈 맞춤해 드리고 인사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손도 한 번씩 잡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환자분에게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동이 되시는 분들보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볼 기회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다가가서 뭐 식사 잘 하셨는지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 이런 걸 한 번 더 물어봐 드리면은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기쁘고 그로 인해서 삶에 좀 활력을 얻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제 그 환자분의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와서 환자분들에게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이제 참여율도 높고 많이 좋아하시는 최애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에 이제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런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들 같은 거를 해도 좋아하시고 이제 음악을 틀어드리면은 따라 부르시거나 좀 흥에 겨우시면은 같이 율동 같은 걸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예전에 보던 이제 영화 같은 거를 틀어드리게 되면은 그거를 보시면서 좀 옛 추억에 잠겨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디지털 프로그램,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시다 보면은 옛날에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 시절에도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문자 대신에 카카오톡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카톡으로 플랫폼이 넘어가면서 그거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이나 손주 손녀분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 한번 보내고 사진 찍어서 한 장 보내고 이런 거 자체에서 소소한 기쁨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 또는 그 밖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역할과 굉장히 닮아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제가 그 사회복지사 역할과 관련해서 뭐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아니면 다리 역할을 한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리 역할을 여기서는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찌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 도우미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오래 계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이나 상실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리고 이제 좀 정서적으로 힘을 많이 북돋아 드리면서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환자분들을 많이 좀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뭐 사회복지 쪽 관련해서 뭐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면서도 좀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지지를 얻으시면서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도 있고 반대로 심리적인 지지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이 해결이 돼가지고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떠올랐는데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이 났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직원분들도 힘들었지만 환자분들은 좀 더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면에도 많이 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가족분들 자체도 볼 기회도 많이 없고, 병원 자체의 분위기도 어찌 보면은 좀 더 차가워진 분위기가 있었죠. 이제 감염 관리 같은 게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삶의 낙을 좀 잃어버리신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안분사라도 드리러 가면은 이전에는 좀 잘 반겨주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이 반겨주시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입원하셨던 순간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순간까지도 내내 무표정이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매일매일 제가 가서 뭐 문안 인사도 드리고 뭐 이제 뭐 식사 드셨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이런 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눈도 마주쳐 주시고 인사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코로나 시절이 점점 길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드리는 그런 뭐 삶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웃어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소소한 행복일 수 있지만 전 이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분들한테 이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게 작게 쌓여가지고 하나의 큰 보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치료를 넘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에 대해서 이제 뭐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요양병원을 알아보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골절로 인해서 잠깐 몇 달 동안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삶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비율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런 이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같은 거를 받으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마무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사역지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일을 하러 오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나와 환자 간의 관계, 나와 보호자와의 관계, 이거를 넘어서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전체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